네, 시황센터 보고 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제 종가와 큰 움직임 없이 변화 없이 마감할 것으로 보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464선, 코스닥은 816선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들, 종목과 이슈 무엇이 있는지 메리증권 정여운 과장, 엠뱅고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OX 들어보고요. 두 분이 직접 오늘 마감에 사려고 하는 종목도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정유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그중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이 가장 눈에 띄어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기대를 해보자. 박수범 매니저님. 네네.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근에 좋지 못했던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SK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SK온이 지금 이제 포드에서 이제 150 이제 F150 라이트닝을 지금 배터리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2월 달에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헝가리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좀 수율이 안 나오고 있고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 또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제 마진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석유 공급량이 좀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제마진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리고 SK온에서 만들었던 배터리가 문제되었던 부분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포드 쪽에서 F150 라이트닝을 다시 재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단기 급등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2차 전지 쪽도 흐름들이 좋지만 SK이노베이션 그렇다면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더 좀 미워도 다시 한번 더 보자는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동안 SK온이 생각보다 더뎌지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심도 급격히 위축됐었는데 이번에는 기대해볼 만하다. 오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YG엔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SM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싸움 속에서 주가가 오르면 다른 엔터주들도 이 밸류 평가를 다시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 그리고 관해서 YG엔터를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분의 생각도 동일한지 보겠습니다. 5로 일치가 됐고 YG엔터가 다른 엔터사들 그 4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중에서 가장 2022년도 성적표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YG엔터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에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블랙핑크의 글로벌 투어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좀 올 6월까지 23회가 지금 월드 투어, 글로벌 투어가 확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좀 이슈가 역시나 그동안에 이제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었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재계약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불확실성, 이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주가의 상승 이유는 이러한 본연의 펀더멘탈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SM의 그러한 지분 경쟁 효과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프리미엄이 좀 높아지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SM, 이제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지분 경쟁 이슈가 이어지는 동안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그동안 이 YG 엔터를 꾸준히 사고 있던 수급 주체가 없어서 약간 빈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던데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JYP라든가 그리고 SM이라든가 이런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비해서 좀 주가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YG엔터도 지금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앨범 또 판매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새로운 앨범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제 YG엔터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천억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YG엔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대응해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상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 뭐 그리고 뭐 그런 아티스트들의 앞으로의 뭐 콘서트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뭐 YG엔터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OX 자화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에 이어서 애플 공급망을 뚫을 수 있을까? 두 분이 바라보는 자화전자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오늘은 세 종목 다 5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이유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역시나 좀 기대감에 잇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이제 애플은 항상 이제 3분기에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올 하반기에 출시할 애플 아이폰의 신규로 자화전자가 OIS를 공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또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23이 상당히 좀 판매량이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와 더불어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좀 이어지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이러한 삼성 플러스 지금 애플의 신규 공급하는 이러한 모멘텀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화전자까지 5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마감 10분 딱 남겨두고 있거든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박수원 매니저님 리튬의 시대예요.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좋습니다. 실제로 오늘장 리튬주들이 뭐 리튬이 붙은 이름의 종목도 급등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마감에 산다 종목 볼까요? 미래나노텍, LG전자 두 종목 나왔습니다. 미래나노텍 역시도 주가 상승이 최근에 가팔랐는데 리튬주들은 또 한 번 가면은 막강하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리튬이라는 얘기만 또 나와주게 되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은 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튬에 대한 시대적인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지게 된다면 지금 이제 뭐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그쪽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리튬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소재에 있어서 약 30%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리튬 메탈이 지금 이제 흑연을 이용해서 이제 음극재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실리콘 음극재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 차세대로 해서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리튬 메탈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극재도 리튬이 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양극에도 들어가지만 음극에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리튬에 대한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겠냐. 리튬이 거의 30%까지 전체 소재 쪽에서 30%까지 좀 늘어나게 된다면 리튬에 대한 소비도 좀 늘어날 것이고 뭐 그에 따른 또 가격 또한 계속 좀 올라가지 않겠냐. 2021년도만 하더라도 그 키로당 9,000원 정도 하던 리튬 가격이 작년에 10만 원을 좀 넘겼습니다. 10배나 넘게 좀 올랐던 부분들이었고 지금 현재 좀 조정을 좀 받았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키로당 7만 원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란 쪽에서 제2의 광석, 뭐 리튬을 좀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리튬이 공급량이 좀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소재의 공급량이 이제 단가 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리튬에 대한 수요는 공급 대비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래나노텍 또한 전 고점 부분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전 고점 부분에서 여기 지금 이제 쌍봉으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돌파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냐는 관점인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소재를 만드는 업체이긴 하지만 자회사를 통한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 작년에 대기업 쪽에 리튬 공급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좀 52주 신고가 랠리도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요. 미래나노텍보다 뜨거운 거는 약간 금양. 네, 그렇죠. 네, 금양 그리고 좋죠. 대기업단에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미래나노텍을 조금 더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제가 매일경제 TV에 나와가지고 거의 한 2만 원대, 15,000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금양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좀 5만 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약간 뭐 금양도 좋지만 저는 지금도 금양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미래나노텍도 한번 좀 보자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까요? 자, 목표가는 지금 현재 저는 오늘 24,45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3만 원까지 일단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용 과장님은 성수기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네. LG전자, 성수기. 뭔가 가전제품 쪽을 보시는 거예요? 전장 쪽을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계절적 성수기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워낙에 뭐 2차 전지 뭐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뭐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주가가 너무나도 좀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한 모멘텀이 있지만 또 1분기 또 실적이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LG전자를 좀 꼽아왔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상승의 이유, 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재평가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 즉 이제 전방 산업인 EV 수요 확장으로 인한 이러한 VS 사업부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계속해서 지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계속해서 시장 현재 컨셉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가전사업부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지금 이어왔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한 7개분기 만에 지금 가전사업부의 매출이 좀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에 좀 LG이노텍 대규모 일회성 비용도 반영이 됐고 또 이제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유통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가전사업 부분에서 본격적인 또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물류비라든지 또 원재료 비용이 또 최근에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본연의 이제 가전사업부 쪽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 V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러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새로운 전장 사업 부분의 성장 동력 또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우선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난 2021년 초반에 주가가 뭐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한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한 10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양시장 보합은 똑같지만 파란불이 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2,461선을, 코스닥은 815선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 또 뉴스가 쏟아진 게 있습니다. HLB를 동시효과 특징주로 볼까요, 박수범 매니저? 네, HLB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HLB가 자, HLB가 지금 이제 동시효과가 지금 현재 훅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HLB가 그동안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크게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5월달에 이제 미국 FDA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뭐 이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한올바이오 파마가 좀 급등했었죠. 중국에서의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좀 끝난다는 내용 때문에 좀 올라왔었고. 오늘 또 지노맥 컴퍼니라는 회사가 또 갑자기 또 상승 흐름을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렇듯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들도 좀 올라오는 분위기이고 제약바이오도 그동안 너무 가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소외된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HLB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용 과장님의 동시효과 특징주 볼까요? 네, 오늘 모처럼 만에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파워로직스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가에서 본격적인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의 한 3년 동안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스마트폰 사업부도 부진했었고 여기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했었던 중대형 배터리팩 부분 쪽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졌었는데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법인에서 중대형 배터리팩 OEM 사업이 가동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향후 이러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 3년 동안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가량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주가가 업사이드가 크게 좀 열려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3%의 오름세를 동ሾ가 구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단도 열려 있는 것 같다 의견 드렸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내에서 굵직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몇몇 잠자고 있는 종목들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에 오늘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엔터주들, 제약바이오주 흐름 좋았고 코스닥에서는 철강주들이 오늘 모처럼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와 엮인 종목들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나타났다.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심했다라는 걸 본다면 내가 지금부터는 어떤 포지션에 가야 될지 어느 정도 잡아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815선, 코스피 2462선 지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